정치부 기자랑 정치인이랑 술 마시면 무슨 얘기 하냐고요? 혹시 은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나오지 않냐고요? 궁금하시죠?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낭만 가득한 여의도 박서영의 포차입니다. 박서영의 포차. 네, 박서영 포차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분들 국민의힘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MG를 담당하고 있는 문종영 그리고 강사빈 부대변인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텐션이 좀 많이 다운돼 계시네요, 두 분 다. 이게 원래 말하면서 올려가야 되는 거라서. 아, 말하면서 올려가야 돼요? 네. 아, 그러면은 첫 잔을 먼저 하고 텐션을 올려가. 아, 지금부터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웰컴주.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영의 포차. 시키신 선주문하신 이 안주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곰탕 시켜주셨고 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뼈해장국 시켜주셨어요. 근데 우선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곰탕이 맞나요? 곰탕인데 늦으셔가지고 지금 곰탕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야근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 회사 상사 뭐 뒷담화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소주도? 네, 그럼요. 곰탕에 그럼요. 소주. 네, 그래서 곰탕을 골라봤습니다. 아, 약간 이거 추억에 뒷담화에 대한 추억이 가득 깃든. 네, 그 다음에 네네네네. 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뼈해장국 골라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엄청난 그 초딩 입맛인데 방송 촬영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좀 목으로 넘어갔던 게 뼈해장국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예, 예. 일단 식사를 좀 하시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먹을 막간을 자격이 있나? 이용해서 네. 문 대변인 양력을 좀 살펴보자면요.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계 큰손 맞으시죠? 요식업계 큰 손은 아니고요. 네네. 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저희 회사가 곱창 브랜드, 곰탕 브랜드, 감자탕 브랜드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여서 되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전에 나 혼자 난다 해서 화사가 먹방을 했던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곱창집 그곳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회사가 또 이 어떤 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일단 아, 감사하게 그건 알아서 잘하셔야죠.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네. 제가 상관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대변인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01년생이십니다. 만 22세시죠. 그렇죠. 최연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십니다. 이른 나이에 정치권에 네. 좀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원래 이제 교육방송이나 이런 교육 패널, 역사 쪽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조금 더 내는 목소리들이 아니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사람이 차별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압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내부 총질인데요. 아니 내부 총리이 아니라 왜 본인이 탈당을 하셨으니까. 근데 50억 클럽 사건이 당시 청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부 손으로- 총질인데요? 아니요. 청년의 손으로 한번 수습해보자, 네네. 보듬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어린 생각을 가지고 아, 출마를 그거 했었어요. 어려요. 정책 큰 뜻을. 요새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대구, 중구, 남구라고 하면은 네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위협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붙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붙어보고 이게 싶다. 진짜 제대로 이준석과 된- 붙겠다. 네, 강사빈 이준석과 붙고 싶어. 아니, 이건 진지하게 커트 따주세요. 네, 좀 썸네일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이분이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 게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마치 정치가 토론 원툴인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토론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스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토론 방식은 단순히 승패에만. 그러니까 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우리가 그 다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을 저랑 한번 붙어서 잘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도전장을 제대로 내시는 네, 오늘 컨셉을 약간 반 이준석으로 잡은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 진행 잘하시네. 네네. 자, 이준석에 대한 영상 편지 한번 쏴주시죠. 네. 뭐 준석이 형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비만 고양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저랑 붙어가지고 누가 진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만 고양인지 한번 같이 붙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나와부터. 아니 진짜로 선전포고. 선전포고. 제가 MZ분들을 불러서 그러는지 첫 회랑 좀 다르네요. 박서영의 포차.
인요한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께서 14일에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국적인 지역 행보 또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냈던 어떤 혁신안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아마 이준석 대표님 주도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두 가지 어그로를 좀 끌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저는 어그로라고 생각하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측근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 얘기 진짜 많았죠. 네, 그 얘기가 너무 많고 꽂았다. 네, 김한길이 꽂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보이고 있는 행보, 삼선 연임 제안이라든지 이런 식의 전형적인 혁신 어젠다를 던지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애당심이 있고 우리 당이 발전적으로 가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원한다면 찬물 뿌리기식으로 정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혁신위가 출범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혁신위를 비판하고 인요한 위원장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는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그 이준석 대표님의 전형적인 속 좁은 정치가 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컨셉은 이준석 조직인가요? 박서혁의 포차. 제가 그리고 안 여쭤볼 수가 또 없는 게 수도권 중진 출마.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서울 안 간다. 아예 그렇게 지르셨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험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지 지역을 오랫동안 닦으셨던 원외 당협위원장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원외 당협위원장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라고는 충분히 읽힐 수 있다. 아, 원외에서 예. 지금 지역 텃밭을 가꾸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당협위원장들을 배려하지 못한다.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노력해서 닦았던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영남 중진들을 보내야 된다고 그쪽 지역으로 가라 해버리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닦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항상 혁신이나 인재영입위원회 하면 나오는 워딩이 약자와 청년이거든요. 근데 정작 당선이 유력한 그런 지역에서 공천권은 청년한테 잘 안 줘요. 강부대 대변인도 대구 중랑구에 출마한다고 하지만 저 젊은 친구한테 그 노린자의 공천 줄까?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진짜 솔직하시네.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큰 정치인들도 다 지역구를 옮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방어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수 정당에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기득권을 멋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에 주호영 의원 같은 정말 우리 당을 대표하는 중진이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번 응답을 한다면 우리 당의 지지율 저는 금방 3% 4%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어디를 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형님 답변하시죠. 네네. 형님한테 김기현 대표님께서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것은 많이 누렸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는데 조만간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정치적으로 큰 용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만 제가 뭐 울산 시민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님 지역구에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예측은 조금 힘들지만 정치적으로 큰 용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아, 정치는 달라. 이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과연 울산을 내려놓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비춰질지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수도권에 나가가지고 정말 본인이 이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용단을 내리셔서 이 선거판 자체를 한번 뒤흔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고요. 제가 한 말씀만 좀 갑자기 생각난 게 인요한 혁신위에서 영남권 3선 이제 제안 이런 어젠다를 던졌는데 그 장재현 의원이 여원 산악회라고 한 4천 명 정도 동원해서 이제 정말 거창한 산악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당의 미래가 있나 없나 가슴 아픈 고민을 하거든요. 내부 총질이네요. 타당 타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이 왜 아직도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이유는 장제원 같은 의원이 혁신을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런 어젠다를 혁신에서 던졌을 때 굳이 산악회를 그렇게 모으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장재원 개인적으로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저는 사랑하고요. 박서영의 포차. 제가 그러면 그냥 쉬는 타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자, 이재명 대표 마음껏 까주세요. 제가 지금은 까기보다는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몸이 3개여도 이재명 대표 일정 수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정으로 인해서 직무에 불성실하게 하실 거면 내려놓고 하시는 게 맞죠. 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국정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저는 의문이에요. 박서영의
포차.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신 것 자체가 대변인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말을 잘못하면 욕을 먹고 또 말을 잘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생각하는 이 진영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야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강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년생이 봤을 땐 어때요? 당에서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직접 당의 입장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로써. 아니면 이 메시지, 논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직접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대변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뭐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도 많고, 종영이 형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정말 그냥 시시때때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강 대변인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짠하고 하시죠. 네네네. 술을 너무 안 드셔 다들. 대변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무서운 게, 저나 강 대변인 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무조건 민주당이 논평 내면 반대로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중립적인 어젠다도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해서 기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회의를 느끼는 부분, 그런 것들은 아쉽긴 하다. 박서혁의 포차. 제일 궁금한 거는 정치인들이랑 기자랑 술 마시면 어떤 얘기 하느냐. 타석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쓸데없는 얘기 한 3시간 하고, 그러니까 담배 피러 나가는 10분 동안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담타. 네, 그 유명한 담타.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3시간 동안 뭐 빌드업하고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 현안이 있고 뭐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고 말을 해도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얘기들은 결국 담타에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농담 반으로 말씀드리면 남 뒷담화를 많이 까죠. 왜냐면 뭐 중진이든 초선이든 원외 정치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은 누구 얘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마지막으로 두 분 다 각오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역구를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쭉 제가 하고 싶은 정치 해보고 싶은 늙어 마음. 여기서 네, 늙어 죽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늙어 죽는. 10년, 20년 늙어 죽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40살이기 때문에 그때 죽는 건 좀 그렇고. 아니 아무튼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 그다음 오래 하겠다. 지금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총선을 떠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의 중산층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고, 저도 미력하지만 그 희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그 찍어야 되는 씬이 있거든요. 예. 다소 남사스럽겠지만 소주잔을 들어주시고요. 박서혁의 포차.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